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서헤이즈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35K까지 하락할 것이라 나는 풋을 잡았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사진 하나를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본인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트위터에 puts ain't doing so well, 내 마음처럼 지금 잘 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아서헤이즈는 유동성의 문제, RRP 물량이 소진이 되고 BTFP까지 만료가 되면 유동성이 공급 안 돼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미국 재무부는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예상치보다 하향시켰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장기 국채 발행량 줄이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국채 가격 상승하면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조금 유동성을 풀어주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십시오.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헤이즈도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파월 손 꽉 붙들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파월아, 올해 미국 대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유동성 풀어주고 좀 도와주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당연히 유동성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또다시 오르겠지만 일단 옐런이 손 꽉 붙들고 이번만 좀 잘 넘기자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내러티브는 계속 될 것이고, 연준은 계속 강한 긴축과 유동성 쪼이기보다는 유동성 풀어주면서 경기 살려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아직도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헤이즈도 시장 조정에 대한 의견을 냈고, 지금 여러 미디어나 언론에서도 비트코인 큰 폭에 하락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숏 물량 굉장히 많이 상단에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선물 세력들은 가격 하락해가지고 롱 죽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가격 상승시켜서 이 대량의 숏 물량들 다 머리통 깨버리고 숏 스퀴즈로 가격 올리는 쪽을 선택하는 게 얘네들 손익비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일정이 내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뭐 금리를 오르냐 내리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금리 동결 확률은 97%고 앞으로 3월달이 제일 중요한데 3월달에 어떻게 할 거냐, 이 파월의 입에 내일 FOMC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3월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54%, 과반수 이상이 상승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고용시장도 너무 좋고 미국의 소비시장도 너무 견고하고 GDP까지 견고한 상황에 여기서 굳이 금리 내린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는 거 유도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긴축 계속 유지하는 척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금리 내리지 않는 대신에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려는 그런 전략을 제가 봤을 때 옐런과 파월 의장이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결국에 QT의 속도를 조정한다, QT의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 뭡니까? 결국에 유동성 조금 숨통 풀어준다. 유동성 결국에 풀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들 뭐 ETF, GBTC 환매 물량부터 FOMC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크립토 개별 시장 내에 엄청난 호재가 떴습니다.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비자가 암호화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렌잭과 제휴를 해서 145개국에 지금 비자 직불카드로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중앙화된 거래소 건너뛰고 1억 3천만 개의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크립토 결제에 대한 확장성을 지금 비자가 최선두에 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자는 최근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을 가맹점 매입사로 확대하겠다 하면서 서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USDC 어디에 네트워크 사용합니까? 솔라나 블록체인 사용한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가 진짜 솔라나 남들 다 망한다, 샌뱅크먼 묻은 코인이다, FTX 묻은 코인이다 라고 할 때 2만원 3만원대부터 구독자님들께 솔라나 정말 중요하고 미국이 밀어주는 레이어 1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이미 솔라나도 구독자님들 중에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솔라나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솔라나는 계속 전진을 할 거고 미국은 본인들 이속 챙기고 본인들끼리 서로 적대적인 척하지만 다들 본인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본주의의 꽃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미국발 레이어 1인 솔라나 분명히 미국 월가의 금융 세력들 그리고 글로벌 리스트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지금 비자까지 함께 전 세계로 지금 크립토 결제 확대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솔라나 단기적으로 출렁인다 그래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누님께서는 투명성과 보안 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트윗을 올려주면서 여기에 첨부해준 사진을 보면 듄 애널리스틱 여기 이제 온체인 사이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의 보유량을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얼마나 지금 캐시우드 누님 이 크립토의 진심이고 투명하게 ETF 본인들의 아크 비의 ETF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유해준다 라고 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해서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려는 모습. 최전방에서 캐시우드 누님과 스트레지 형님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홍보해주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GBTC 환매 물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GBTC 환매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면에 다른 기관들의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 GBTC에서 다른 기관들로 손바뀜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손바뀜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어디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GBTC의 거래량을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피델리티조차도 지금 추월을 했다. 그 얘기는 이제 GBTC 물량 아무리 빠진다라고 해도 이제 환매되는 물량보다 블랙록 ETF와 피델리티 ETF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아질 거고 이런 내러티브가 계속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지금 단기 홀더들, 개미들, 새우들은 다 비트코인 던지고 단기 하락한다라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진정한 기관들, 고래들, 장기 보유자들은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안 팝니다. 비트코인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얘네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헐값에 쉽게 얘네들이 겁준다라고 해서 안 판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뭔가 빠질 것처럼 하지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개미들이 아무리 던져봐야 요만큼 빠지지만 요만큼만 빠져도 지금 여기에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고래와 상어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 흐름만 보더라도 호들 웨이브를 보면 6개월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장기 홀더들의 비율을 보십시오.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진정한 고점은 어떤 흐름입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홀더들이 단기 홀더들한테 비트코인 넘겨주고 나와서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했을 때가 언제나 비트코인 고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장기 홀더들 끄떡없다. 80%는 비트코인 나 절대 안 팔 거야. 나 쉽게 안 넘겨줄 거야. 라고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미들, 새우들이 판다라고 해도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거. 벌써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량 5만 개를 돌파하면서 5만 클럽에 이 두 개의 클럽이 들어왔다. 이 하단에 있는 아크와 비트와이즈, 인베스코의 이런 ETF들도 조만간 이 5만 클럽에 들어올 것이고 60만 개 넘게 비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의 보유량은 엄청나게 빠지면서 지금 앞자리가 4로 바뀌었다. 분명히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핵심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축적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럴수록 점점 개미들의 물량 결국에 고래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흐름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거고 장기적 내러티브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사실 지금 블록체인의 채택이 지금 엄청나게 예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일일 활성 사용자 지금 550만 명에서 증가해서 4개월 만에 25%나 지금 성장을 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12월에는 1,100만 명까지 2배 이상 지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자, 실제 사용자들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립토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수치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결국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떤 코인이 발전하겠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왕인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선두주자에 있는 두 번째 큰형님 이더리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더리움은 또 어떤 호재 있습니까?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 실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가스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두 번째 테스트넷에서 실행했는데 19분 만에 아주 명료하게 완료가 됐다. 우리가 이더리움 분명히 올해 주목해야 되고 올해 또 어떤 이더리움 호재 있습니까?
바로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 그래서 심지어 전통 기관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 ETF 승인일을 지금 5월 중에 승인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런 전통 대형 기관들이 5월에 최종 승인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일말의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이더리움 현물 ETF 땅땅땅 승인됐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승인될지 말지 불확실할 때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덴쿤 업그레이드와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만 해도 충분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발언을 최근 해줬습니까? 부테린이 최근 몇 년간 등장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의 기술의 교차점에서 유망한 기회를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AI와 이 블록체인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이 두 개의 시너지가 분명히 발휘가 될 거다. 이 천재, 이더리움을 만든 이 천재가 이런 발언을 해준 만큼 지금까지 미증시를 강제로 끌어올렸던 게 뭐였습니까? AI였다. 이 가장 지금 유망한 혁신 기술이라고 불리는 AI와 이 블록체인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도 이 AI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큰 엄청난 혁신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부테린까지 지금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머스크의 X가 네바다주에 지금 트위터 페이먼트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머스크는 지금 미국 전역 주를 다니면서 지금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획득하고 결국에 이 라이센스 어느 정도 취득이 완료되면 뭡니까? 바로 X 페이먼트, X의 금융화를 만들려고 한다. 결국에 이 X 금융화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디지털 결제, 크립토 결제 기능은 필수적으로 넣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도 올해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은 안 갖고 있지만 이 X의 크립토 결제 기능 추가, 결제 기능 구현도 우리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추적해 가야 되는 소식이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의 금융기업인 SBI와 파트너십도 모자라서 지금 UAE, 중동의 핵심인 아랍까지 디지털 다르함을 사용해서 최초로 지금 해외 결제를 했다. 그래서 엠브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에 직접 디지털 거래를 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오일머니까지 가상자산 시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기존에 굉장히 크립토와 블록체인의 적대적이었던 중동까지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의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이 기관들, 이번 ETF 승인으로 기관들의 자산에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국가적인 채택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와 있고,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옴니버스 개정 법안에서 가상자산 세제 요건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아르헨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된 밀레이 대통령도 중앙은행 시스템 없어져야 되고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대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G20 국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까지 국가적으로 지금 크립토를 채택하려는 움직임, 결국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다라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큰 흐름, 큰 줄기의 방향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흔들리실 때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이유, 비트코인은 화폐를 통한 재산 도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파월 연준 의장, 옐런 재무장관,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인플레이션, 세금, 주가 조작 등을 통해 화폐를 통해 우리의 부를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채권, 가짜 달러가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에 저축을 하고 있다. 항상 얘기하는 거,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이런 것보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 시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가 삭제되는 시기에 그것을 분명히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 기요사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억만장자인 팀 드레이퍼도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음식을 사고 집세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뭘로? 비트코인으로.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를 가장 견고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달러는 지난 1913년 이후 100년 동안 구매력의 97%를 잃었다. 달러의 가치는 지금 100년 동안 97%의 가치를 상실한 마당에 항상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세일러 형님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종이 화폐, 명목 화폐 안전한 곳에 보관해라. 이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이 금고로 이동해라. 다 지금 억만장자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파월과 재무부는 본인들 급하고 위기 터질 때마다 돈 찍어내가지고 본인들 신용으로 국채 발행해서 급한 불 끄고 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이 명목 화폐 빨리빨리 뭘로 바꿔놔야 되냐?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된다. ETF 반감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화폐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 고래들한테 뺏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과 코어는 여기에 숨어 있다.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캐처님, 어쨌든 간에 이번 시장 사이클의 내러티브, 핵심 섹터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굉장히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트윗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7개 이번 사이클의 내러티브, 리스테이킹,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디파이 시장, 그리고 LSD, 유동성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섹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자주 말씀드렸던 게임파이어와 AI는 말할 것도 없고 소셜파이어와 갬블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RWA 실물자산 토큰화 GK 롤업, 지금까지 작년에 이더리움 레이어2 옵티미스틱 롤업,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의 시대였다면 이번 레이어2 메타는 제가 봤을 때 GK 롤업, 영지식 롤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GK 롤업 프로젝트들 중에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예정되어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의 위치는 지금 어딥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대상승, 그리고 분배하기 전 지금은 축적의 구간. 이때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섹터들 준비를 잘 해놓으신다면 분명히 올해 말 그리고 25년까지 사이클에서 굉장히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온체인 데이터들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실제 비트코인 엔티티 볼륨 흐름을 보면 이 엔티티 볼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냐, 얼마나 실제하고 있냐, 그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강세장이 시작될 때 이 비트코인의 엔티티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엔티티가 비트코인 실제 사용, 기관들의 채택, 전 세계 범용성으로 인해서 엔티티가 엄청나게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고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객체의 수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결국에 굉장히 시그니피션트, 대형 고래와 기관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졌고,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기 홀더들이 많아지고 장기 홀더들이 줄어들어야 진정한 불장의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과 주황색 선은 단기 홀더의 비율, 그리고 위에는 장기 홀더의 비율. 지금 뭡니까? 장기 홀더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장기 홀더 비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새로운 뉴비들, 코린이들이 이제 살짝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진짜 팔아야 될 때는 뭡니까? 단기 홀더들이 더 많아지고 장기 홀더들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교차할 때가 아마 이런 식으로 과거의 불장의 사이클 때처럼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때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다. 그래서 아직도 물론 상승장이 시작된 게 맞고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의 갈 길은 멀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지표를 보십시오. 비트코인 사이클 마스터를 보면 언제나 시장의 최고점 부분에는 이 빨간색 선인 오버밸류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이 보라색 선 페어마켓 밸류 구간에 밖에 안 하고, 우리가 진정한 최종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 신규 뉴비들, 코린이들한테 우리가 저점에 피눈물 흘리면서 샀던 물량 넘겨줘야 될 때는 이 오버밸류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세력들 흔들기에, 언론 미디어에 흔들기에 불안하실 때 비트코인 사이클 마스터 키셔가지고 이 빨간색 구간 오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구축해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